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내일이 바로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네, 벌써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5년이 됐는데 말이죠. 제가 특별히 어제 그 영화 생일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예, 교수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아들 하는 얘기가 낮에 봤는데 저녁 먹을 때 아버지 낮에 수분을 너무 많이 방출하셔가지고 물을 많이 드셔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정말 크게 뭐랄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네, 많이 울었군요. 저는 못 볼 것 같은데. 예. 힘들어서. 예, 정말 힘드실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 참혹한 뭐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는 거 아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픔에 직면하는지 그 과정. 참 섬세합니다. 제가 너무, 이걸 통해서. 그동안 사건, 여기에만 몰두해 왔는데,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감대를 갖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공감이란 말을 뭐 자주 쓰긴 하는데 아이를 잃은 부모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절대적인 고통에 공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표현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분들의 그 내밀한 지점, 그 깊은 상처에 다가가기는 참 어려울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그 깊이를 헤아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함께 하려는 노력은 이어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에세이집에서 몇 편 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국 사회의 길을 묻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에세이 공모를 했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그 에세이에 공모한 많은 사람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뭐 신문 기자 지망생부터 시작해서 동화 작가 그리고 문학평론가 그리고 취업 준비생 올바름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등등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책입니다.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다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이런 참사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그 참사 기록단에서도 많은 책들을 함께 냈다고 하던데 이런 기록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여실하게 남길 필요가 있죠. 5년이 지났는데도 뭐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생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2014년 4월 16일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국가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물었던 그 시점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자는 아직도 세월호냐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는 거꾸로 대답을 돌려줘야 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발언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예컨대 뭐 지식인이거나 종교인이거나 그러면은 이런 자들하고는 상대하면 안 돼요. 이미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미각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표현을 빌자면은 그런 자들은 인두껍을 써서 인간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인두껍. 끊임없이 줄기차게 다시 기억해야 옳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책들도 함께 할 수 있겠죠. 구절은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또 기억하려니까 또 아파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노란 리본이라는 글입니다. 내 마음의 노란 리본. 네, 글을 쓴 사람은 장윤서인데요. 서문여고 2학년이라고 하네요. 그때 얘기니까 이제 졸업했겠네요. 이 책이 나온 게 2014년이니까 지금은 뭐 성인이 됐겠네요.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 단원고등학교 2학년 네, 동갑내기네요.
아, 동급생이었겠네요. 네, 동갑내기네요. 예. 그 동갑내기의 글이어서 훨씬 절절하게 와 닿을 듯한데요.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노란 리본이라는 제목인데 네네. 그 작은 제목이 또 어른들을 믿지 마라 친구들아 라고 적혀 있네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승객의 생명을 뒤에 두고 앞다투어 먼저 배에서 나온 선원들을 보며 생명을 무시한 돈벌이의 모습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앞가림에만 급급하며 직업 윤리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넋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서 라면을 먹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말과 망언, 부적절한 처신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회 지도층 사람들. 그런 어른들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잃어버리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보다 자신에게 권력의 자리를 준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을, 정의가 사라질 때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도 같이 사라지는 어른들의 세계를 이제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쭉 씁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봤죠. 자신들만 빠져나오는 선장 이하, 이른바 어른이라는 작자들, 그리고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폭식투쟁, 그리고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는 작자들, 그리고 이 교통사고니 뭐니 하면서 우리들의 이 속을 뒤집어 놨던 정치 깡패 새끼들 있죠. 그자들이 아직도 눈 버젓이 뜨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고등학생의 눈에, 자기 동갑내기를 잃은 눈에 이 어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어른들을 믿지 말라고 했겠죠. 장윤선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다시 세월호에 갇혔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며 기다린 것은 그런 진짜 어른들의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또다시 민주주의와 정의의 눈을 감으면 세월호를 바다에 침몰시킨 그런 어른들의 세계에 또다시 갇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사람들이 벌써 대학 졸업반이 돼가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주위에서 청년으로 자란 동료 친구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네네. 잠시 후에 교수님 코너 끝나고 나서 그날 바다를 연출한 김지영 감독과의 토크 콘서트 실황이 나가는데요. 김 감독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실 규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위원들이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진상조사 기구도요. 가해자 편에 선 새끼들이 지금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참 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 보면은 세월호 참사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나 규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왜 넣었느냐? 국회 구조가 그래요. 2016년에 선출된 국회의원 의석을 보면은 그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던 이런 가해자 세력들이 여전히 그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 없이는 진상조사기구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 진상조사기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를 그렇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밝혀지기를 원치 않죠. 아마 모르긴 해도 진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일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 충격의 파고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은 추측한데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그렇죠. 이걸 막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막으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유야무야 하려고 하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복희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저 뒤에 자신이 직접 자신을 소개한 한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야기와 질문, 꿈과 시간, 나무와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힌 분입니다. 이 유복희의 글, 타인의 고통, 우리의 고통.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를 망각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말이죠. 그 선거 때 이 세월호를 망각하고 네. 그 가해자들에게 다시 권력을 실어준다면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월호는 이제 영영이 그 진실은 인양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내년 총선이 딱 요 무렵이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딱 요 무렵인데 그때 정말 세월호를 다시 한번 또 생생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 고통과 함께. 여기 글의 첫 부분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 우리의 고통. 며칠 전 1톤여 정도의 어선으로 세월호 승객 25명을 구한 어민의 기사를 읽다가 엉 울었다. 세월호 소식을 들을 때에도 경기도 안산 촛불 추모 집회에 가서 눈물 가득한 호소문을 들으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는데 말이다. 저 멀리 남쪽 바다에 있는 한 어부의 이야기다. 자신의 배를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다 바닷속으로 잠겨버린 두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들 수 없다는 이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세월호 사건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펑펑 울었던 것이다. 고통이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다. 감각이라는 것은 지금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현재에는 무디게 느낄 뿐이고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기억이라는 것으로 사가서 불쑥불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별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이별의 그 순간에는 멍하기만 한데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기억들과 일상에서 알아채게 되는 그 어떤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에 더욱 괴롭다.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눈물을 흘리고 급하게 잊어갔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며칠 동안 잊지 않겠다던 사회의 적폐에 대한 분노가 들끓더니 5월이 시작되자 화제들은 조금씩 달라져 갔다. 이미 일어난 일보다 예전처럼 자신들의 이야기에 파묻히기 시작했다. 6월이 시작되자 미디어에서는 월드컵을 응원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사이트의 한 구석에서 세월호의 추모 메시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잊지 않겠다며 격렬했던 분노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디어들이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망각의 작업에 돌입했었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잊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이런 기억을 계속 되살리는 사람들이 저자들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무시무시하게 와 닿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하고 한 달 정도까지만 해도 박근혜마저도 그때는 노란 리본을 달았었어요. 예. 맞아요. 네. 자한당 인간들도 노란 리본 달고 다녔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마치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듯이 싹 잊어버리자, 망각해버리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 추악한 과거들, 저들이 했던 행태들을 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자들을 포위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저런 자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거야말로 우리 생명 자체, 우리 삶 자체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런 자들이 다시 이 좀비처럼 부활해서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그 기억들 그리고 그 의미들 그 교훈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요맘때뿐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기억해야만 저들의 이 회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좀 더 볼까요? 예, 교수님.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장슬기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네. 소개는 당장의 한 걸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 해결사 영웅을 찾으시나요?라는 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기득권층에게 지지를 보낼까요? 이는 안정된 일자리가 별로 없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닐까요? 길거리 가득 들어찬 상점들은 언제나 경제가 성장하고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안정적인 임금 노동자라면 성장보다 분배를 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 급격하게 가게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경기 회복을 외치는 보수 세력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무리 경기 부양을 위해 집값을 붙잡고 토목 예산을 풀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지긴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온전히 이성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여유를 찾을 시간마저 기다려주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죠. 저학력층,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 없고 늙은 퇴물이라며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보사의 약자인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을 때 보수 정당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새로운 문화에 금방 적응한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때 예. 약자들이 원하는 것은 작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몸이 불편해 조금 미쳤다고 노인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젊은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야당도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외로운 사람에게 보편적 복지국가, 안전한 국가 시스템은 너무나 먼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그렇지. 통치한다는 거죠.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렇죠. 예.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걸 우리 시민들이 간파하고 저들 통치 전략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읽어내서 그런 우리 사회 약자들끼리 이전 투구를 벌이지 않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고 장슬기 씨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적확하게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미디어 오늘 기자인가요? 그 장슬기 기자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운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정치 공동체의 준이라는 의식으로 저들 끝없이 집요하게 설득해가는 과정들,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세월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네. 그 역시도 내가 동의합니다. 네, 이처럼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민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우니까 내일 한 번 더 0416이라는 책에서 여러분과 몇 구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교수님.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정치의식이 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그런 인식으로 공론회장에서 그냥 헛소리 찍찍 해대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장슬기 씨의 슬기로운 네. 해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논리적으로 제압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네. 그 사람들과 감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쪽에 강조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압하기 쉬울지 모르지 어찌 보면은. 근데 논리적으로 제압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의 감정선이 그렇죠. 변화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예. 이른바 잘난 사람들이 잘난 언어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언어로 잘 표현해서 제압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글에서 얘기한 대로 저항력층이나 노년층이 극우 세력들의 편을 드는 게 그 사람들 자체 잘못은 아닐 겁니다. 예. 당연히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예. 우리 평화나무에서 싸우고 있는 저자들, 네. 그리고 이 자한당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저 파렴치한 자들, 네. 그들의 선동에는 뭐 당연히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싸워 나가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제압해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정말 이승만, 박정희를 두둔하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하죠. 저희 가족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한 분 있긴 하다. 근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면은 어느 정도 뭐 얘기는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다 이제 사실 빈정의 문제예요. 그래요. 빈정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예. 네. 그런 아무튼 세월호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 참 넓고 깊습니다. 네. 한국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지배층들의 타락까지 다 오르고 있어서 또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까지 다 오르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무게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세월호 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들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도 아주 좋은 책 소개해 주셨고요. 내일 또 세월호 참사 이제 기일 아니겠습니까? 네. 5주기 기일. 또 이 책으로 더 뜻깊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